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026명으로 지난해 6월 27일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63명으로 8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 사망자는 15명 발생했습니다. 미국 내 각종 국립연구소를 관할해 두고 있는 미 에너지부가 코로나19가 중국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연방수사국 FBI도 에너지부처럼 바이러스의 기원이 중국 내 연구소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수면 중에는 청각신경회로도 잠을 자고 있지만 알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른 인체 경로를 국내 연구진이 밝혀냈습니다. 동물이 깨어있을 때와 수면 중에 소리에 반응하는 뇌신경이 다르다는 것을 동물 실험으로 밝혀낸 걸로 각성 관련 질환 치료제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신체 일부가 완전히 마비된 환자의 척수에 전자칩을 심어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 잇따라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전자칩이 어떤 부위를 얼마나 자극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내는 작업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곳곳의 산과 들에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산림청은 부주의하게 불을 지피다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산불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02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00여 명, 2주 전보다 1,100여 명씩 적습니다. 지난해 6월 27일 이후 8개월 만에 최소 기록입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4,011명, 해외 유입은 15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63명으로 8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사망자는 1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3,961명입니다. 코로나19의 기원이 불분명하다는 입장이었던 미국 에너지부가 중국 연구소 유출설을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비밀 정보 보고서가 최근 백악관과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2021년 5월 코로나19 기원을 밝히는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는 90일간 미국 18개 정보기관이 참여했습니다. I can assure you the president wants to get to the bottom of the root causes of COVID-19 that has, as you noted, has killed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s and wishes that there had been more done earlier on to get to the bottom of it and to, of course, save more lives.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결정적 정보가 중국에 있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국제조사단 등이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면서 계속해서 압박하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全球科学家合作开展研究，但美国罔顾科学和事实，执迷于政治操。 이로부터 1년 반이 지나 미 에너지부는 중국 연구소로부터 코로나19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 26일 에너지부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밀 정보 보고서를 백악관과 의회의 주요 인사들에게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너지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생동물을 통한 인간 전염이 아닌 연구소에서 유출됐을 것으로 판단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연방수사국 FBI도 에너지부처럼 바이러스의 기원이 중국 내 연구소란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국가정보위원회와 4개 정보기관은 바이러스 자연 발생설에 무게를 두고 있고 중앙정보국 CIA 등 2개 정보기관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월스트리트 저널은 바이러스가 중국의 연구소에서 유출됐다는 주장은 중국 정부가 생물학 무기 개발을 위해 바이러스를 만들었다는 주장과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보도와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CNN에 출연해 정보당국에는 다양한 견해가 있다면서 지금으로선 정보당국으로부터 나온 최종적인 답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놓고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구 소멸 수준의 감소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인구 5천만 명이 무너지는 시기가 예상보다 더 빨리 올 거란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다음 달 폐교를 앞둔 서울 화양초등학교입니다.
지난해 84명만 다닐 정도로 학생 수가 줄어 결국 문을 닫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아이를 적게 낳는 도시가 됐습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아이의 수인 합계 출산율이 0.59명에 불과해 0.78명인 전국 평균 합계 출산율보다도 낮았습니다. 서울과 함께 부산과 인천 등 대도시가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을 이끌면서 지난해 태어난 아기는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25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 수가 37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사망자에서 출생아를 뺀 12만 3천여 명만큼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통계청이 앞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을 2031년으로 예측했던 조건 가운데 지난해 인구 자연 감소폭을 10만 6천 명으로 잡았는데 실제 감소폭은 이보다 더 크게 나오면서 5천만 명 붕괴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고령화에 대한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사망자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출생아는 적어지다 보면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국민연금 부담과 병력 손실을 늘리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등 사회와 경제 전반에 걸쳐 문제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지출이 점차 증가하여 2041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상회하는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6년 동안 280조 원의 정부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를 막지 못한 만큼 앞으로는 육아는 물론 주거와 일자리, 지방 균형 발전 등 전방위에 걸친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이른바 PA 간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형 병원에서 의사 업무를 돕는 역할을 하는 PA 간호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논란이 끊이지 않는 건데 최근 한 대형 병원이 고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는 이달 초 삼성서울병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내에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PA 간호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냈다는 이유입니다. PA는 진료 보조 인력으로 전공의 업무 일부를 대신하고 있지만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부족한 의사 일손을 돕는다는 취지지만 간호사가 의사 업무를 하는 건 의료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구인 사이트만 들여다봐도 PA 간호사를 찾는 병원은 한둘이 아닙니다. 업무 구분에 아예 PA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대학병원 이상급에서는 의사가 항상 모자라기 때문에 특히 외과는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대학병원에서 이런 전담 간호사라고 하는 PA가 있는 병원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복지부는 채용 공고 자체를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실제 의료법을 위반한 업무를 했는지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마약 김밥이라는 걸 판매한다고 광고나 이런 걸 하잖아요. 그게 법 위반은 아니죠. 그 내용물에 실제 마약이 들어갔으면 그게 법 위반인 거잖아요. 이런 비유처럼 채용 공고를 낸 것 자체가 법 위반으로 바라볼 소지는 거의 없다고 하지만 의사들 생각은 다릅니다. 병원이 인건비를 아끼려고 의사 대신 간호사를 채용하는 관행이 문제라는 겁니다. PA 간호사 채용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의사윤리 위반이라며 엄중하게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쉬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실제로는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이거 PA 간호사가 잘못해서 숨지는 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은 병원이 의사를 늘려 뽑으면 해결될 일이라지만 대학 병원조차 전공의를 한 명도 못 받는 과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의사 수를 늘리는 건 더 어렵습니다.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데다 간호법 통과 여파로 2년여 만에 힘겹게 발을 뗀 의정협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정부는 진료 지원 인력의 업무를 법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해 관리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범 사업이 4월에 끝나면 상급 종합병원 전체로 확대해 위법성 논란이라도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며 본격적인 대규모 단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간호사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건 입법 과잉이라며 삭발 시위까지 벌였는데 의사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대로 한복판, 의료인들이 거리로 나와 피켓을 들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데 반발해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을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들이 단체 행동에 나선 겁니다. 일부 의료인들은 삭발까지 강행하며 의료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간호법 추진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간호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1인당 적정 환자 수 등을 규정하는 독립법안입니다. 이를 두고 의사협회 등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건 특혜이자 입법 과잉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인 면허의 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사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은 과도하게 제한하려 한다며 강력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은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의 편향적인 입장만을 전면 수용해서 보건의료계를 갈등 양상을 심화시키고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야가 다음 달 9일까지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합의하지 못하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에 붙여집니다. 의석수를 내세운 야권이 단독 처리에 나설 상황에 대비해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 카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최근 강력파를 중심으로 비상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린 가운데 투쟁 수위가 의사 총파업 등으로 높아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사람을 포함해 동물은 잠을 자면 뇌에서 청각 신호를 처리하는 청각신경회로도 잠을 잡니다. 그러면 자는 동안에는 어떻게 소리를 들을까요? 국내 연구진이 청각신경회로 대신 소리에 반응해 뇌를 깨우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찾아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광섬유를 통해 뇌에 빛을 줘요 특정 부위를 활성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도록 만든 실험용 생지입니다. 이 생지가 자는 동안 주황색 파장에 빛을 줘요 뇌 특정 부위의 기능을 억제했습니다. 그러자 알람 소리를 들려줘도 생지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알람 소리를 들려줘도 생지가 잠에서 깨지 않는 것은 각성에 관여하는 베네칙 시상액을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수면 중인 쥐에 녹색 파장의 빛을 줘요 베네칙 시상액을 자극했습니다. 그러자 알람 소리가 없어도 생지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베네칙 시상액을 자극한 것이 실제 잠용종 소리를 들려준 것과 같은 효과를 낸 겁니다. 카이스트 연구진은 이를 통해 동물이 깨어있을 때와 잠을 자는 동안엔 청각 신호에 반응하는 뇌신경회로가 다르다는 점을 새롭게 규명했습니다. 잠잘 때 소리 자극을 들려줬을 때 어떤 신경이 활동을 하는지를 관찰을 했어요. 그랬는데 의외로 청각신경은 자는 동안에 계속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깨어있는 신경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그 베네칙 시상액 신경들이었죠. 연구진은 베네칙 시상액의 그리코라는 신경이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베네칙 시상액은 뇌에서 감각 정보의 중개센터 역할을 하는 시상액의 일부로 주의력과 의사결정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연구진은 초음파나 전기 자극 등의 방법으로 베네칙 시상액을 활성화하거나 억제할 수 있다면 각성 관련 뇌질환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전 세계 성인 4명 중 1명꼴로 걸리는 뇌졸중은 환자의 75%가 팔이나 손이 마비되는 후유증을 안고 살게 됩니다. 이 같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신체가 마비된 환자의 척수에 전자칩을 심어 몸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뇌졸중 발병 이후 신체 마비가 와 지난 9년간 왼팔을 움직이지 못했던 여성입니다. 최근엔 양손에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스테이크를 자르고 설거지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연구진이 여성의 척수에 전자칩을 심고 자극을 줘서 팔을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연구팀은 마비 부위와 중증도에 따라 척수의 어떤 부위를 자극해야 하는지 알아보는 추가 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timulation turn-on, they are immediately able to do things that couldn't do before, or at least to have more strength in their muscle. 지난해 스위스 연구진은 오토바이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환자의 척수에 전자칩을 이식해 다시 걸을 수 있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생쥐 실험을 통해 해당 칩 자극에 반응하는 신경과 유전자가 무엇인지도 밝혀냈습니다. And with this technology, we could access a broader region of the spinal cord in order not only to activate the leg muscles, but also the trunk muscles. 하지만 이 같은 전자칩 이식 기술이 환자들의 보편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갈 길이 멉니다. 사람의 신경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아직은 전자칩이 어떤 부위를 자극해야 특정 마비를 완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극을 어느 부위에 주어야 효과적인지 등에 대해서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기존의 동물 실험을 먼저 시행해 얻어진 자료를 최근 들어서 사람에 적용해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후속 연구와 데이터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리치료나 재활운동에만 의존해야 했던 신체 마비를 고칠 수 있는 전자칩이 하나둘씩 성공을 거두는 가운데 복잡한 인간 신경계의 작동 원리가 밝혀져 본격 치료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실 100개를 만드는 WTCL 100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국가전략 원천기술의 거점 연구소로 혁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중심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현재 61세인 출연연의 정년을 IMF 이전 정년인 65세로 환원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과학기술 분야 25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는 기관입니다. 하늘을 나는 택시를 뜻하는 UAM, 즉 도심항공 모빌리티가 모형과 통신, 착륙장, 관제, 전용 호출앱까지 선보이며 일상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13시간을 날 수 있거나 사람을 포함해 300kg 무게까지 나를 수 있는 드론까지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현장에서 이승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앞바다 상공을 날아가는 도심항공 모빌리티 UAM. 가덕도 신공항의 버티포트, 즉 착륙장에 무사히 안착합니다. 저는 가까운 미래에 이 UAM 파일럿이 구조적으로 착용할 가능성이 있는 AR 글래스를 지금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글래스를 쓰면은 다른 UAM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대체 항로를 선택하는 과정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부산에서는 아시아 최대 드론 행사가 열렸습니다. 도심항공 교통 플랫폼과 통합 관제 시스템, UAM 모형은 물론 전용 앱까지 등장했습니다. 오는 2025년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예고한 겁니다. 올 연말까지는 저희 네트워크와 교통 관리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고 우리 컨소시엄 퓨처팀입니다. 퓨처팀이 올 연말까지 완료하고 내년 1期에는 전체 통합 인증 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25년대에 성공적인 사업 런칭이 될 수 있도록 충실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포함해 300kg까지 싣고 날 수 있는 드론은 UAM으로 가는 징검다리. 최대 100kg의 화물을 적재하고 30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다목적 수송 드론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번 충전에 13시간까지 비행하는 드론은 앞으로 UAM의 에너지원은 액화 수소가 될 것이란 점을 예고했습니다. 또 일반인들이 액화 수소의 장점을 쉽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존도 마련하였습니다. 전시에서는 수소의 생산, 유통, 소비까지의 전 과정을 대형 디오라마와 전광판을 통해 나타내었고요. 내연기관과 배터리, 하이브리드 엔진을 적용한 민군 겸용 수송 드론도 선보였습니다. 이런 최첨단 드론들은 하늘 위 교통 시대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겨울에도 온화한 날씨를 보이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에서 34년 만에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설과 폭우가 함께 내리는 이상기후로 집안 침하와 도로 침수 등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립기상청은 현지 시간 24일 캘리포니아주 남부 LA 카운티 일대 겨울 폭풍에 따른 블리자드 경보를 내렸습니다.
사시사철 온난한 기후로 유명한 LA에 눈보라 경보가 발령된 것은 1989년 이후 처음입니다. Mountains, they're usually just brown, a few green things, never white. This morning we had like a foot and a half of snow, and I couldn't go to work. We live on top of a hill, so all of our whole entire road was covered in snow. 캘리포니아주 중서부 지역 시에라 네바다 산맥 일대에는 눈사태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교통부는 5번 고속도로 중 고도가 높은 지역은 폭설로 인해 폐쇄됐으며 LA와 주변의 고속도로 남부 일부 지점은 폭우로 폐쇄됐다고 밝혔습니다. 얼핏 보면 수로처럼 보이는 이곳은 LA의 한 고속도로입니다.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차들이 곳곳에 떠 있습니다. 폭우는 생존 기반까지 위협합니다. 지반이 무너져 내리는 이곳은 캘리포니아주 발렌시아의 한 모터홈 단지입니다. 지반 치마가 이어지더니 결국 모터홈 한 채가 강물에 빠져버렸습니다. LA의 명물인 할리우드 사인도 눈보라와 안개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기상청은 북극 지방에서 발달한 거대한 저기압이 이번 기상이변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상청은 캘리포니아와 콜로라도, 유타 등의 겨울 폭풍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산과들에서 크고 작은 불이 잇따랐습니다. 산불 위기경보도 주의 단계로 격상됐는데요. 산림당국은 부주의하게 불을 지피다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산 중턱을 덮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쉴 새 없이 물을 퍼나릅니다. 전북 군산과 임실 야산에서 각각 산불이 발생해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입산자 시가 추정되는 게 하나 있고요. 살인 사업장, 작업장 시가 하나 있고요. 내 임명표는 없습니다. 오전 11시 40분쯤엔 강원 홍천군의 농가 비닐하우스의 불이 나 인근 산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조사 감식반을 투입해 창고 화재 발생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쯤엔 경북 영주의 한 과수원에서 물건을 태우다가 야산으로 불이 번졌습니다. 비슷한 시간 경북 영천의 한 야산에서도 불이 나 정상 부근 산림 2.5헥타르가 소실됐습니다. 광주 동구에서도 대나무밭에서 불이 나 인근 식당 창고와 야산 일부를 태웠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전국 10여 곳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르자 산림청은 산불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습니다. 강원이랑 동해안에 눈 좀 많이 쌓인데 빼고 전국으로 주의입니다. 감조하기도 하고 또 날이 좀 이렇게 좀 풀리다 보니까 어떤 소각행위라든지. YTN 오선열입니다. 여성에게 찾아오는 불청객 자궁암은 주로 40, 50대 중년 여성에게 나타나지만 최근에는 젊은 층의 발병률이 높아져 성인 여성이라면 누구나 전조 증상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 몸 보고서에서는 자궁암의 원인과 진단, 치료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